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정리란 무엇일까를 오늘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경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따로 이렇게 새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지 전혀 새로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인수정리란 무엇일까?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p 알파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죠? 요게 0이 되는 x 값을 요 x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0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눠 떨어진다. 누 차이 얘기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px가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당연히 나머지가 0이니까, 그죠? 나머지가 0이므로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0이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P알파는 0이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인수정리라고 얘기한다. 그죠? 나머지 정리에서 나온 정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 px에 대해 p알파가 0이면 px는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이게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눠 떨어진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px가 x 빼기 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그죠? p알파는 0이다.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p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qx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형태가 인수분해가 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또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원래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아래 문제 구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인수가 된다. 이 다항식들이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 나눠 떨어진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다? 나머지가 0이다.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값들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잠시 멈췄다가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가 계산해 볼까요?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4,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니까 0이 되는 게 맞네요. 그죠? 요거 인수가 맞네요. 그러면 요번에 1 대입해볼까요? 1 대입해볼까요? 자, p1 구합니다. 요거 0이 되는 x값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요것도 0이 되네요. 그럼 요것도 인수가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게 0이 되니까 마이너스 4 대입해볼까요? 계산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그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인데 4 곱하면 플러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것도 0 나오네요. 이것도 인수가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4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아래다 써봅시다. P4는 얼마예요? 4의 3승은 64. 또 4의 제곱에다 4 곱하면 64. 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거는 뭐 계산 하나 마나 0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인수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인수를 지금 3개나 찾았죠. 그러니까 px라고 하는 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이거. 3차식이죠. 이거 전개하면, 그죠? 그럼 이 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뭘 예고하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우리가 인수정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실제 계산하는 과정은 조립제법을 쓰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입니다. 자,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는 딱 이걸 읽자마자 그래,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 1 대입하는 거야. p1이야. p1이 그래 0이 나오겠네. 이렇게 예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죠. 그죠?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어야 돼. 그래야지 나눠 떨어져.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K가 5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전혀. 여러분들 만약에 인수정리라든가 나머지 정리를 모른다면 나눠 떨어진다고 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 언뜻 드는 생각은요, 직접 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것 같아요. 아니면 조립제법을 써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구해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냥 참고로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방법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자, 요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요거 1이죠. 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가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죠?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나머지인데 나눠 떨어지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나머지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K가 이렇게 해도 5가 나오죠. 그죠? 원리는 다 통합니다. 아시겠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에? 자, 아래 두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연속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이걸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진대요. 그쵸? 그럼 이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면 결과가 0이 나와. 왜? 나머지가 0이면 나눠 떨어지니까. 그지? 그러면 p-3을 계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7 나오고요. 9k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6에서 9가 나오죠. 이게 0이 나온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9k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키면 얼마냐. 이게 18 나오네요. 따라서 k는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래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 여러분들 이걸로 나눠 떨어지니까 우리가 인수정리를 쓸 수 있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값을 x에다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굳이 나눠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나머지가 뭐 ax 2차식으로 나니까 나머지를 굳이 ax 더하기 b로 쓸 필요는 없죠. 나눠 떨어지니까. 그지? 그냥 언뜻 드는 생각, 그죠? 이게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하면 돼.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얘를 인수로 갖는 거 아니에요. 인수정리.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한 P1을 계산합시다. 1, 이게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 거예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고요. 그죠? 이게 0이 되는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써보세요.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2는 다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왜?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목소리를 남겨둡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A가 얼마가 나오느냐? 0 나와요. 그리고 B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직접 연립해서 정리한 다음에 연립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0쪽을 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가 인수정리를 배운 거는 뭐를 예고하고 있냐면요, 3차 이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쓰인다라는 거죠.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쪽 볼까요? 오늘은 39쪽까지만 공부하도록 할게요. 바로 인수분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2차식 같은 경우는 이미 중학교 때 인수분해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차 이상의 식입니다. 3차 이상의 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방법은 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할까? 그 얘기입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 다음 그림은 직육면체 모양의 블록 8개를 붙여서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일종의 뭐 퍼즐 같은 거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미 이런 것들은 지금 x 세제곱 그죠? 그다음에 x 제곱이 3개니까 3x 제곱. x 이거는 요 직육면체 부피는 밑면은 넓이다 높이 곱하니까 x가 아닙니까? 그 x가 되는 것이 3개 있으니까 여기 3x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 부피는 작은 이 정육면체 부피는 1 됩니다. 그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합쳐 보니까 새로운 정육면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새로운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되냐? 가만히 보니까 가로의 길이나 세로의 길이나 높이나 다 똑같죠. x 더하기 1입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1의 세제곱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나 분류해서 그죠? 아니면 합쳐서 이렇게 만드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부피는 같아야 되죠, 그죠? 바로 요겁니다. 이 과정에 이 전개된 식을 이렇게 곱하기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래도 써 있죠. 그래서 하나의 다항식을 이제 이 하나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정의합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곱셈 공식을 이용하거나 곱셈 공식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요. 그 곱셈 공식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쓰거나 아시겠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게 바로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있잖아요. 지금 이 언급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요? 3차 이상의 다항식을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 배경 설명만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 바로 인수분해다라고 되어 있어요. 곱셈 공식의 좌변과 우변을 바꿨죠, 그죠?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죠. 다항식의 연산, 곱셈에서 그죠? 그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것이 이렇게 되고 좌변과 우변을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전개된 식 아닙니까? 전개된 거를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내용은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